일론 머스크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팟캐스트에 나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버 트럭을 앞에 두고 활을 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사이버 트럭에 총을 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 방탄 재질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한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누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활을 쏘고 과연 이 테슬라 외장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활을 쏘고 이 흔적이 남아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화살촉은 어떻게 됐죠? 이 앞부분이 화살촉이 다 부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참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이버 트럭은 이 방탄 재질로 만들어지고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팟캐스트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연간 2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 생산이 처음에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늘 하던 이야기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쉽지만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이죠. Made in Texas. First started out Tesla, I thought maybe we had optimistically a 10% chance of succeeding. And here we are today. Damn. We're really entering a new phase of Tesla's future and scaling to extreme size. As you can see from this building, it's not small. This is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 The factory is the product. Relative to production, prototypes are easy. Production is hard. And this building is the most advanced car factory that Earth has ever seen. And now let us deliver our first Tesla cars made in Texas. 실제 첫 모델인 로드스터부터 시작해서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생산에 들어갈 때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생산 지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대량 생산 시스템을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In terms of production, the thing that's going to be the major challenge for us over the next 6 to 9 months is how do we build a huge number of cars. And frankly, we're going to be in production hell. Welcome, welcome to production hell. That's going to be where we are for at least 6 months, maybe longer. But you guys know that you're veterans. I've been through this, so I look forward to working alongside you to journey through hell. And as the saying goes, if you're going through hell, keep going. 앞서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연간 12만 5천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향후에 2025년에는 25만 대로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서 나오는 시점보다 테슬라가 이루어내는 시점이 훨씬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업이 커질수록 테슬라는 더 빠른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는 11월 30일부터 사이버 트럭의 첫 인도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한 이후 4년 만인데요. 그동안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와 모델 Y 생산에 집중하면서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늦어졌습니다. 이제 사이버 트럭의 진면모를 살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리비안 R1T가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첫 우승 전기차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요 경쟁사 중에 하나이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 R1T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오프로드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기 픽업 트럭 R1T의 성능이 제대로 확인된 것인데요. 사이버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많은 미디어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리비안 R1T는 여성 드라이버로만 구성된 레벨 랠리에서 총 1395점을 획득해서 2024년형 지프 랭글러 루비콘 4XE를 제치고 우승했다고 합니다. R1T의 두 드라이버는 리비안의 직원이지만 작년에 레벨 랠리 대회에 직접 참가하면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리비안은 4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우승하면서 신인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다른 몇몇 팀들 또한 리비안 R1T 차량으로 참여했는데요. 각각 11위와 20위, 30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레벨 랠리는 지난 몇 년간 인기가 증가한 랠리 대회인데요. 현재 2,500km 이상에 걸쳐서 미국에서 가장 긴 오프로드 랠리로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주일 이상 거친 지형을 주행하게 되는데요. 랠리 중에는 GPS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종이 지도와 나침반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아날로그 오프로드인 셈인데요. 레벨 랠리는 모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여성을 위한 로드 트립으로 리비안은 2020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R1T는 리비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판에 들어간 세계 최초의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인데요. 테슬라가 곧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당초 알려진 대로 올해 안에 출시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 열릴 레벨 랠리에서 R1T와 사이버트럭의 대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리비안 R1T와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오프로드 레이스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받은 50억 달러의 반도체 선주문 물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주 물량 공급을 대부분 마쳤지만 미국 상무부의 새 수출 규제가 발효되는 시점인 11월 중순 이전에 받은 내년 주문건의 일부도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로서는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주 엔비디아에 서한을 보내서 첨단 반도체 판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즉각 발효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쩔 수 없이 조기 공급 계획을 폐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엔비디아의 내년 납품 물량을 선주문한 업체 중에는 알리바바 그룹과 틱톡을 소유한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중국 최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문 금액은 5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이번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될 그래픽 칩을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할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추가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새 수출 규제가 단기간에 엔비디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장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엔비디아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콜레트 크레스는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가 금지되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영구적인 기회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CFO가 볼 때 중국 시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해줘야 하는데 규제로 빠지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규제를 받게 된 중요한 이유는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인기 있는 AI 기기를 만드는데 엔비디아의 AI 칩이 필수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가는 급등했고 올해 초에는 기업 가치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에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고급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중국 개발자들은 선진국 제품 대신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수출 규제는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 고성능 AI 및 데이터 센터 칩 대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이미 받아놓은 재고에 의존하거나 저성능 칩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규제를 피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번스타인 리서치가 지난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출시된 엔비디아의 저성능 AI 칩 V100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칩을 사용해야 하고요. 에너지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AI 시스템 훈련 비용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이 전기차 산업은 중국에게 뒤졌지만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만큼은 반드시 중국을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헤쳐갈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이오닉 6 가격을 550만원 가량 인하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가격을 크게 낮춰서 판매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가격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월 31일 현대차는 미국에서 중형 전기 세단인 아이오닉 6 2024년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전기차 신형 모델 출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가격인데요. 현대차는 신형 아이오닉 6 트림별 가격을 전작과 대비해서 적게는 $2,450, 최대 $4,100, 하나로 550만원 가량 크게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차량은 보급형 모델인 아이오닉 6 SE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 가격은 $38,615로 전작 대비 $4,100나 저렴해졌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의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전기차 1위 기업인 테슬라는 미국 정부가 현지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는 이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현지 딜러사 등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텍스 크레딧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어 현대차가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모델 3와 모델 Y 등 인기 보급형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차량 판매 가격도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올해 초에 $50,000를 넘겼던 미국 신차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달 $47,899까지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IRA 세액공제 대상인 리스와 렌트카 등 상업용 차량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오닉 5와 6의 월 리스 가격을 각각 $50씩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전기차 리스 가격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오닉 6 SE 스탠다드 모델은 $4,999 성금을 내면 기존 월 $349에 리스하던 차량을 월 $299에 리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현대차는 지난 3분기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21,638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전체 판매 비중의 9.8%에 달하는 실적인데요. 지난해 3분기 전기차 비중 3.4%와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생산 거점인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준공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현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공장은 IRA 혜택을 받는 측면으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양산 일정 자체를 늦출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 일정을 예정대로 지켜서 다른 업체들이 받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어려운 매크로 경제가 지나가고 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을 가져와서 전기차 산업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가 보험사들의 장기 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조치 등 중국 증시를 활성화하려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재정부는 10월 30일 공지를 통해서 보험사들의 순자산 수익률 평가를 현재 1년 단위에서 향후 3년 주기와 1년 기간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중국 재정부는 장기 자본이 시장의 안정장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올해 세계 증시 실적과 관련해서 최악의 실적을 보인 중국 증권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내세운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로 올해 들어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중국 초상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 자는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펀더멘탈이 개선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국부 펀드인 중국투자공사 CIC의 자국 내 투자 채널인 중앙회금이 국내 주식을 다량 매수할 계획에 있고 국채 발행 특별 승인이 겹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주식 포지션을 추가할 적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에 돈을 넣어서 부양을 하고 보험사들도 순자산 수익률 평가 기간을 늘려줄 테니 증권시장에 돈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리자는 이번 재정부 발표로 인해서 보험사가 주식 투자를 3%포인트 늘려 16%를 배정할 경우에 주식과 주식 뮤추얼 펀드에 약 2조 6천억 위안, 한화 479조 원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침체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근 수개월 동안 애써 왔는데요. 여기는 중앙회금의 상장지수 펀드 매입을 비롯해서 주요 뮤추얼 펀드의 자체 주식 중심 상품 매입, 거래비용 절감과 엄격한 공매도 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외국 IB들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는데요. 증시 부양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재정부는 보험사들이 합리적인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리스크와 수익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고위험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주식 투자는 하되 안전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중국 재정부의 지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보험사들이 지급 여력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보험사는 지급 여력 비율에 따라서 총 자산의 10%에서 45% 사이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무척 어렵고 증시도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금융을 동시에 활성화하겠다는 조치 같은데요.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